자, 이제 큰 산 넘었습니다. 역학할 때는 제일 큰 산은 단진릉이죠. 원운동, 주기운동, 단진릉이고, 전자기학 할 때는 이제 두 개의 큰 산이 있어요. 정전기는 그냥, 이게 뭐지? 이러다가 끝날 테고, 직류회로가 좀 막 꼬입니다. 몇 번 봐야 돼요. 원래 그 가구에다가 색칠할 때도, 니스칠할 때도 그냥 한 방 칠해가지고 안 되죠. 한 번 귀찮다고 처음에 막 하면 떡칠해가지고 다 떠버립니다. 한 번 칠하고 말리고, 스며들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한 번 더.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익힐습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고 잊어버릴 건 잃어버리고 휘발할 건 휘발하고 남을 게 내 몸에 쫙 스며들 그 시간을 이제 짧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건 공부를 많이 해야 여러분들 역사가 쌓여야 그게 짧아집니다. 그래서 짧게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차이는 한 방에 많이 스며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빨리 스며드느냐, 아니면 적게 스며드느냐의 차이죠. 그 다음은 더 중요한 것은 구도입니다. 조감도를 제가 미리 드린 것처럼 이 조감도는 정말 전 세계에서 저만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물리 잘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다 있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항상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만듭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은 강의 들으면서 조감도를 만들면서 내용을 채워넣지 못하니까 내용만 따라가다가 뭔 얘기인지 모르고 조감도처럼 만들려다 보면 세기가 약한 거지요. 그래서 양동으로 큰 그림과 세밀함을 동시에 할 수 있느냐. 이게 강의를 많이 들어본 사람 혹은 공부하는 방법을 좀 잘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본투비로 공부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차이가 날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까지 했던 전기장에 대해서 전기장, 직류회로 이 두 가지는 조금 더 많이 봐야 됩니다. 제일 쉬운 영역이 자기장이에요. 그냥 이거는 왜냐라고 의문을 던지면은 너무 어려워지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자기장이 있다라고 해도 됩니다. 앞에 전기장이 있다라고 할 때는 뭐가 있었어요? 전하가 있었죠. 그러면 이거는 자기장이 있다라고 출발할 건데 그때는 자석이 있다 하지 않고 전기장이 변한다라고 합니다. 전기장은 E라고 쓰고 자기장은 B라고 쓰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게 서로 별개예요. 근데 얘가 변해요. 전기장이 변하면 바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장도 변해버리면 그때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관계, 전기장과 자기장이 계속해서 연동해서 변하는 것,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하죠. 막 이렇게 변하면 그걸 전자기파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각각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전하고 얘들은 자석인데 이거는 홀로 존재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홀로 존재하니까 여기서부터 전기장 설명은 가능한데 얘들은 N과 S는 항상 암수 동체지요. 그래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여기서 전기장이 변했다라고 처리합니다. 그럼 전기장이 어떻게 생겨요? 전하가 가만히 있으면 이 주변에 생기겠죠. 그럼 이게 움직이면 이 짝대기에 생겼던 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옮겨간 걸 따라서 다다다다닥 변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점전하 여기 있고 전기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게 먼저 이동하면 따라서 가겠죠. 그럼 이게 따라서 가면서 여기서 전기장이 변한 게 쫙 전파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줄을 쫙 갖다 놓고 줄을 위로 탁 튕기면은 전체적으로 위로 다다다다닥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기장이 변하는 상황, 달리 말하면 전하가 이동하는 상황. 그래서 전하가 이동하는 상황으로 대비시켜서 자기장을 만드는 거로 쓰는 거죠. 그래서 출처가 달라집니다. 전하에 의해서는 전기장이, 전류에 의해서는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런 이유인데 이 전기장은 굉장히 쉬워요. B, F, V 세 개 끝입니다. 무조건 나오고요. 어떤 시험이건 이게 안 나오면은 전자기 문제가 빠진 거고 전자기 문제가 빠지면은 물리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험에서. 물리에서 역학만 나겠다 하면 이거 안 나오겠지만 물리 시험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장은 이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나와요. 자, 그럼 자기장 구하라. 어디서요? 전류에서 나오겠죠. 그럼 전류에서 나올 텐데 그 흐르는 도선이 직선 도선이냐, 원형 도선이냐, 솔레노이드, 꼬여있는 코일 모양이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겠죠. 전류가 세게 흐르면 세게 흐를수록 자기장이 세질 거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 그럼 전류로부터, 여기서부터 얼마나 먼 곳이냐.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out of sight, out of mind 것처럼 거리에 따라서 점점 영향력이 약화됩니다. 비례 반비례. 반비례죠. 근데 이게 제곱이 아니라 그냥 R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것 갖다 직선을 하고 휙 돌려놓은 거예요. 계속 꼬아놓아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거리 R이라고 한다면 원형 도선의 반지름의 센터는 또 반지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커지면 클수록 영향력이 작아지겠죠. 또 반비례. 근데 코일을 원의 연속이다라고 하면 원으로 만들어진 걸 쫙 영속을 해버리니까 반지름도 중요는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몇 번 감았느냐. 많이 감을수록 또 영향력은 세지고 농축이 더 잘 될 겁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는 감긴 횟수가 들어가겠죠. 비례. 근데 그것도 코일을 듬성듬성 감은 거하고 한 자리에 촘촘촘촘촘 감은 거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말 대단하죠? 촘촘촘촘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감아놓으면 한 자리에 막 감아놓으면 어떻게 더 많이 농축을 될 거라는 게 뻔하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똑같이 100번이라도 촘촘한 게 감았다. 감겨있는 그 구간이 작다.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래서 분모. 그럼 이 공간이 자기장을 얼마나 허용하느냐. 공간이 전기장을 얼마나 많이 허용하느냐. 부도체인 공간에 전기장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유전율로 설명했죠. 그럼 여기는 자기장이 투과하는 정도에서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우라고 써요. 그럼 여기는 뮤제로 그대로고 여기는 나누기 여기에 나누기 파이 그 다음에 나누기 뭐 이렇게 수치가 조금씩 달라요. 공간에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 있고 그거의 반 정도를 쓰고 그거의 2파이로 나눈 값 이렇게 해서 상수가 그냥 들어갈 뿐입니다. 공기면 이렇고 공기가 아니고 유리 아니 뭐 물 이렇게 해서 달라지면은 그 값이 조금씩은 바뀌겠죠. 상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수보다는 요 변수들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처리하고 요걸 줄여서 그냥 스몰 n이라 하기도 합니다.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 자기장은 힘입니다. 힘이니까 이런 크기로 생긴다는 되는데 그냥 방향은 이제 오른나사 법칙이에요. 어떤 평면에 대해서 공간의 어떤 방향으로 형성되느냐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른나사의 법칙, 즉 오른나사 이렇게 돌죠. 그러면 나사가 이렇게 돌리면은 전진을 하죠. 여러분들 쪽은 다가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 때 평면에서 이렇게 돌 때 그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쪽을 플러스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움직이면 엄지고요. 네 손가락인데 손가락 한 개고 이건 직선이고 이건 곡선입니다. 도선이 직선이니까 곡선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되면요. 곡선이 네 손가락이니까 직선이 엄지손가락이죠. 그럼 안쪽이 여기서 들어가는 방향. 혹은 직선을 도선을 보면 여기서 들어가고 밖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형태겠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은 휘어지고 안쪽에서는 오른쪽으로 뭐 이렇게 가는 방향,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생깁니다. 그럼 끝이에요. 도선의 모양을 보고 직선이냐 원형이냐 솔레노이드냐 그걸 가지고 만들어 놓고 합성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두 가지 흐름입니다. 전하가 있느냐 혹은 전하가 움직이는 전류로 되어 있느냐. 이게 기본이겠죠. 그럼 전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움직입니다. 이걸 우리는 전류라 부르죠. 그럼 움직이는데 그게 자기장 속에서 움직여요. 그럼 요 크기들에 따라서 달라지고 방향은 요 두 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 이제 왼손 법칙이죠. 전류, 전자 힘 FBI 해서 V 방향, B 방향. V가 이쪽으로 가고요. B 방향이고 그럼 이렇게 해서 딱 피면은 F 방향 해서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동하는 거죠. 이게 V. 그다음 들어가는 방향이 B. 그래서 V 방향에 V 먼저 해놓고 B. 요거 앞에서 얘기했죠. 벡터 곱해서 벡터가 되는 거. V 방향 안으로 들어가는 게 B니까 이렇게 회전을 시키죠. 그러면 이렇게 F가 간다. 그래서 QVB.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간을 나눠주면 이게 I가 되니까 여기에 시간이 있었죠. 이게는 원래 T분의 S였는데 T가 이쪽으로 붙으면 I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남아야 돼요? 길이. 그래서 이걸 L로 표현합니다. 그럼 이게 B를 뒤에 붙이면 이상하죠. 1배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1부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합니다.